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인터넷 사기 예방 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여러 가지 편리한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은행 업무도 손쉽게 볼 수 있고 쇼핑도 집에서 버튼 몇 번만 누르면 집 앞까지 배송이 오죠. 그런데 이런 편리함 뒤에는 다양한 사기 수법이 숨어 있어서 한순간 방심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상대적으로 최신 기술이나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피싱이라는 말인데요. 피싱은 전화를 통해서 또는 문자를 통해서 혹은 이메일로 계좌에 문제가 생겼다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우리의 중요한 정보를 빼가는 사기 수법입니다. 보통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입니다. 혹은 공공기관에서 나왔습니다 하고 신분을 속인 뒤에 계좌 정보가 유출되어서 큰일이 났다.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겁을 주기도 합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공공기관이나 은행 또는 경찰서 등을 사칭하면서 보안카드 번호를 모두 불러달라,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요구한다면 10중 8구 피싱입니다. 은행이나 정부기관에서는 절대로 전화로 고객의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화를 받으셨다면 절대 당황해서 정보를 알려주지 마시고 일단 전화를 끊은 뒤에 직접 그 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로 다시 문의를 해보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피싱과 비슷하게 스미싱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사기 방법인데 택배가 반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확인하려면 링크를 누르세요. 혹은 요금이 미납되었습니다 하는 식으로 문자를 보내서 그 안에 있는 링크를 터치하도록 유도합니다. 클릭하는 순간 이상한 앱이 설치되거나 가짜 홈페이지가 열려서 개인정보나 카드 정보를 빼가는 거죠. 그래서 문자를 받으셨을 때 평소에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에서 온 링크나 긴급을 요하는 문구로 겁을 주는 문자가 오면 먼저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아마도 택배나 요금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 누구나 신경이 쓰이기 마련이니까 거기에 자주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조금만 시간을 두고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택배라면 내가 실제로 주문한 물건이 있는지 또 어느 택배사에서 오는지 미리 파악해 두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이 외에도 파밍이라는 수법도 있습니다. 파밍은 인터넷 주소를 잘못 입력하게 만들거나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짜 은행 사이트처럼 똑같이 생긴 가짜 페이지로 접속하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인터넷 창을 열어서 은행 이름을 검색했는데 그 검색 결과를 타고 들어가니 진짜처럼 생긴 은행 사이트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가짜 사이트여서 거기에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고스란히 범죄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공식 웹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습관을 들이시거나 검색 결과에 뜨는 사이트 주소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가능하다면 은행 앱을 스마트폰의 공식 앱스토어에서 설치해서 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이용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로 낯선 번호에서 걸려오는 전화 혹은 발신자를 알 수 없는 문자는 먼저 의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아는 번호이더라도 상대방이 금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입니다 라고 말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은행이나 카드사, 경찰서, 우체국 등에서는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달라라고 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라 정도는 안내를 할 수 있지만 절대 전화상으로 보안카드 전체 번호를 부른다거나 비밀번호를 전부 알려달라거나 앱을 설치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링크나 이메일의 주소가 실제 사이트 주소와 맞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짧은 주소 형태로 되어 있거나 영어와 숫자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이상한 링크라면 함부로 누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인된 기관에서는 문자나 이메일을 보낼 때에도 어느 정도 정식 양식을 유지하기 때문에 받으신 메시지에 이상한 띄어쓰기나 맞춤법 오류가 심한 경우 혹은 너무나도 초조함을 유발하게끔 당장 안 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식으로 겁을 주면 의심을 하셔야 합니다. 셋째로 주변 사람들에게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분이 사기 문자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면 가족이나 친구, 이웃에게 나도 같은 번호로 문자를 받았다 하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서로 주의를 주고받으면 거기에 당할 뻔한 또 다른 사람이 조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시니어분들이 한꺼번에 피해를 입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정보를 나눠주시고 혹시나 이상한 전화를 받았거나 수상한 상황이 생기면 서로 물어보고 대응하시는 게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로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너무 많이 노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블로그, SNS 같은 곳에 본인의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가족관계, 주소 등을 자세하게 써놓으면 누군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그 정보를 수집해서 사기에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자주 쓰는 이메일 등이 여러 곳에 노출되어 있으면 그것만 조합해도 어느 정도 본인 인증을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필요한 정보만 제한적으로 공개하시고 공개 범위를 친구나 지인으로 한정해두는 등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사기를 당했거나 그렇게 의심되는 상황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조건 빨리 은행이나 카드사에 연락해서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서나 금융감독원 같은 곳에도 신고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해야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요. 또 문자 메시지나 전화 녹취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이게 나중에 범인을 추적하거나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항상 조심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쇼핑, 간편 결제 같은 것들은 우리 생활을 정말 편리하게 만들어주지만 동시에 위험도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해요. 특히 싸게 드리겠다, 당신이 무언가에 당첨되었다 등 좋은 소식처럼 들리는 전화나 문자는 진짜일 가능성보다 사기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얻는 건 없고 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실제로 그런 행운이 왔을 때는 우리가 먼저 의심해보는 태도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몇백만 원짜리 상품이 걸렸다며 이런저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세금을 내면 더 큰 금액을 드리겠다며 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거짓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요즘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사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엄마 나 폰이 고장나서 잠깐 이 번호 쓰고 있어 하는 식으로 접근해서 휴대폰 결제가 안 되니까 대신 결제 좀 해줘라며 돈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죠. 실제로 그런 문자를 받으면 당연히 걱정되니까 속아 넘어가기 쉬워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전화를 통해 직접 목소리를 확인하거나 다른 가족에게 연락해서 사실 여부를 물어보면 쉽게 분간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조금 귀찮아도 확인을 한 번 더 하자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누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라고 하면 반드시 직접 주소창에 입력해서 들어간다든지 공식 앱을 미리 깔아놓고 그 앱으로만 이용한다든지 보안카드나 OTP 번호는 절대로 한 번에 전체를 알려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피해를 막아줍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혼자 고민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꼭 주변에 알려주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은행 직원이나 경찰관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직원분들도 요즘은 이런 피해를 줄이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세히 상황을 설명하고 의논하시면 적절한 조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주변에 비슷한 피해를 입은 분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함께 대처 방법을 공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인터넷 사기 예방 팁이 처음 들어보시면 조금 낯설거나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핵심은 알 수 없는 번호나 링크, 혹은 지나치게 달콤한 제안이 담긴 메시지는 일단 의심하고 본인을 사칭하거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가 오면 확인 전화를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바로 대응하지 마시고 한 템포 쉬면서 정확한 정보를 찾으시는 습관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 시니어분들이 인터넷을 좀 더 안전하게 즐기고 기술의 편리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가까운 은행이나 주민센터 또는 자녀분이나 손주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조심하고 정보를 공유하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 세상이 편리한 만큼 위험도 늘어났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기 수법과 예방 방법들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생활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